처음에 무조건은 단원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지, 그지? 요 안에 미분계수와 저함수라는 내용이 조금 들어있지. 이 내용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미분계수의 증가를 통해서 그래프들을 그릴 거야,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와는 달리 초함수에 대한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얘기가 나오면 P 따라가는 게 방부등식, 이런 얘기를 그냥 학습한다. 다만 구성의 함수들이 좀 바뀌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적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뭐 다양한 미분과 다양한 적분 방식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약간 암기의 파트라고 생각할 만큼 어리들이 좀 많으니 연습도 많이 해야 된다, 그 정도고. 최초에 배울 때는 첫 번째가 수열의 극한이잖아. 물론 이제 중간에 상수함수 같은 거, 덧셈법칙이나 이런 좀 끼어들어가긴 합니다만, 이 수열의 극한이 있으면 뭐꼭 누가 범주가 크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어쨌든 우리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들을 배웠었지.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을 수를 통해서 배웠었는데 핵심은 이거지.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는 알고 있다. 그 수렴이 무엇인지, 그 발산이 무엇인지 그걸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야, 무조건에서. 그런데 그 보내려고 하는, 즉 보내려고 하는 대상이 좀 바뀌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라는 것과 수열은 가장 극단적인 비교는 얘는 연속적인 상태인 거고, 얘는 1항, 2항, 3항에서 어떤 숫자 배열의 규칙을 따라가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x라는 fx죠. 보통의 함수를 우리 fx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한히 갈 때도 있지만 마이너스 무한히 갈 때도 있는 것이고, A로 가다 보니 A의 우극한도 있는 것이고 A의 좌극한도 있는 거지. 어떤 점을 향해 다가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한 방향성이 부여가 되면 눈에 커지고 눈에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수열은 보통 AN이라는 n번째 어떤 일반항을 기준으로 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AN이라는 일반항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건 앞쪽에 있었던 수학 상파트에서 수학 1이죠. 수학 1 파트에서는 수열이나 합산식 파트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AN을 구하라는 것들 자체가 좀 앞에 수원 파트는 잘 돼야 될 거이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 녀석이 변수가 되겠잖아. 이 녀석은 온리 어디로만 간다? 무한대로만 간다. 그러다 보니 부정형이라는 부분들도 함수의 극한보다 되게 적지.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부정형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이거나,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거나, 아니면 0분의 얼마? 0꼴이거나, 아니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치? 이런 부정형이 있을 수 있는데, 일일이 얘는 그보다 훨씬 더 어때? 제한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그쪽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좀 더 어떻게 보자면 하위 단계의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거고. 분명 열심히 배웠던 것 중 하나가 등차등비인데 그 중에서 등비수열의 극한이나 등비급수는 조금 더 특별하게 배운다. 그리고 또 이제 내용에 대한 인지가 들어갈 거다,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함수의 극한이랑 좀 비교될 것이고 함수가 인지대로 가요 라고 했을 때 너 x축이 이렇게 있었다면 x축이잖아요, 그죠? 뭐 여기 0이었다고 칠게요. 그래서 x가 무한히 갑니다. 너의 fx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읽어주는 건 이런 거지. 야, 리미트 x가 무한히 갔을 때 함수라는 거는 점들이 이동해서 선을 만들어서 그 모습을 관측하는 건데, 일단 x가 오른쪽 방향으로 원래 열심히 가고 있으면 fx라는 건 뭐야? 이 점에 y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뭘 하는 거야? 상태를 조사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지. 상태를 조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걸 두 가지 말로 표현하지. 어떻게? 수렴해요. 또는 어떻게? 발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한다는 거야. 수학 2가 안 되신 분은 수업을 듣지 않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 수렴은 그 숫자가 되었다라는 것보다 그 숫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발산은 뭐야? 수렴을 제외한 내부.
그러니까 눈이 커지고 있거나 뒷발이 작아지고 있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한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얘는 어느 한 곳으로 가고 있는, 어느 한 곳으로 가고 있다, 이 여지파 에브리가 발산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러한 상태 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고, 극한 값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수렴했다라고 인지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학습을 진행하고 배우기도 했었지. 여하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수련의 극한은 실질적으로 볼 때 함수의 극한보다 어떻다? 좀 더 하위 단계의 얘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문제들을 진행하도록 하자. 앤드 일부 함수의 극한처럼 써먹으려고 하는 문제들이 또 나오겠지? 그런데 그때의 저 함수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다항 함수를 제외한 지수라든지 로그라든지 사각함수의 극한 같은 것들을 또 따로 배우기도 하니까 그것도 좀 인지를 하시면서 진행을 할 것.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빨리빨리 수열의 극한을 진행을 해보면 10페이지가 있는데 10페이지, 11페이지 뭐 꾹쩍꾹쩍 나왔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들면 읽어봐도 좋고, 읽는 것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y는 x가 있지, 그지? 이건 분명히 함수야. 하지만 이걸 만약에 수열로서 표현하면, 야, 첫 번째 1항에서는 1이 매칭이 되는 거고, 2항에서는 A2는 2가 되는 거고, 3항에서는 A3가 되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이런 연속적인 부분은 있다 없다? 이런 연속적인 부분은 없다. 그러다 보니 이 첫 번째 항을 여기를 예를 들어서 AN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뭐 A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일 때 너라는 Y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수열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상태 조사를 그냥 한다. 그 내용이 끝이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연속적인 게 아니라 점으로 막 이지라도 찍혀서 모습을 보게 된다 라는 거지, 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이야,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이게 x 더하기 5였단 말이야. 우리 이걸 그냥 정형이라고 부르지. 얘는 뭐예요? 그러면 얘는 8이에요 라고 부른다고. 왜? 어떤 함수가 연속일 때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동일하지, 그지? 그래서 그냥 갖다 때려 넣으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제를 리미트 n이 1이 3으로 간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무한히로 바꿔봅시다. 이것도. 그럼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해놓고 n 플러스 5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일반항 AN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어요. 해도 정답은 무한대지만 분명히 성격은 어떻다? 다르긴 다르다. 얘는 띡띡띡 올라가면서 6되고 7되고 8되고 이렇게 해서 찍혀가고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얘는 지익하고 연속적으로 가고 있었겠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라는 거고요. x라고 해서 반드시 함수도 아니고 n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열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수열은 n이라고 표현을 하는 문자를 선택을 하지 넘버링을 한다고 해서 x랑 y는 보통 함수에서의 측정이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 인지하시거나 생각하시면 된다. 허나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극한이라는 개념에 수렴이니 발산이니라는 거는 다 똑같은 내용이다. 다만 연속적이냐 연속적이지 않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12페이지 뭐 이제 교재라는 것들을 같이 볼 수밖에 없으니까 연습상 12페이지를 보면 다 눈깔로 푸는 학습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야 너 이것이 수열이야 1번에 야 n분의 1도 수열이야. 그러니까 이게 AN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1분의 1이 있고요, 2분의 1이 있고요, 3분의 1이 있고요, 4분의 1이 있고요, 5분의 1이 있고요. 얼탱이가 없지, 그치? 사실 n은 무한히 보내봐야 그냥 무조건 뭐다? 0으로 수렴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굳이 저거를 내가 그리면 이건 n축이 되는 거고, 이어차 이건 무슨 축이 되는 거야? A n축이 되는 거지. 그래서 1,1분의 1인 거고, 2분의 1인 거고, 3분의 1인 거고, 4분의 1인 거고, 분명히 안 보이지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잖아. 그래서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다. 굳이 뭘 했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우는 아들 너무 간단할 것 같다. 굳이 함수처럼 생각 안 하고 무한대예요 하면 끝나는 학습이고, 그지? 그래프 굳이 안 그려줄 거였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군요. 점으로 찍어준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내려가고 있으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n파이예요 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사실 이 앞에 이 파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조정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코사인은 어차피 주기함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n은 넘버링이니까
n이 1이거나 뭐 2거나 혹은 뭐 3이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적었죠. 그 얘기는 코사인 얼마이거나 코사인 파이거나 코사인 얼마이거나 뭐 2파이거나 코사인 얼마이거나 3파이거나 코사인 얼마이거나 4파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티키타카를 열심히 하시겠지, 그지? 코사인 파이는 얼마지?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인 것이고 코사인 2파이는 얼마고? C 플러스 1이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르륵 해놓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찍을 테니까 한 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 그지? 그러다 보니 너도 발산 혹은 굳이 이름을 붙여주면 진동 발산해 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도 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수열의 극한도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리미트를 뿅 하고 때린 상태로 n을 무한히 씩하고 진행을 해보았더니 인거지, 그지? 그랬더니 얘가 어떤 특정한 값을 어떻게 되더라? 수렴을 하다가 이걸 짜잔 이렇게 수렴을 했다라는 거지.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렴을 했어요. 하면 나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 극한의 수렴식 저기 있는 걸 다 쓰는 거 귀찮잖아. 사칙연산이라고 부르죠, 보통? 그죠? 사칙연산에 분배가 가능. 그럼 대체 뭘 다 써. 그치? 그래서 수렴식 분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영 아닌 거, 분모는 뭐가 아닌 거. 일단 이거 분명 나오는 거죠. 분모는 뭐가 아닌 거라. 영은 아닐 때라고 해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뭐 정석 변수가 못 껴있을 때 상관받는 거니까 여기에 이런 거 K 같은 거 껴있으면 상수는 그냥 앞으로 나와도 된다. 이런 식의 얘기니까 그것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까. 여전히 아까도 말했지만 더 큰 범주가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 내용은 수열의 극한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동일한 아이디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14페이지가 있지, 그지? 그러면 함수의 극한은 아까도 말했지만 부정형이 4가지였잖아? 수열의 극한의 부정형은 뭐냐? 그랬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지? 그런데 부정형이라는 학습 자체가 그냥 이런 거야. 리밋을 딱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폴럭폴럭 뭐가 들어가 있겠지, 그지? 그게 함수가 됐던 뭐가 됐던. 근데 이거를 딱 직관적으로 이 극한, 즉 상태주사를 들어간 거야. 극한에 그냥 상태주사 좀 말해봐봐 했더니 씨발 안 되네? 한 거로. 왜 안 돼? 안 될 수도 있지. 이 모양이 거지 같은가 봐. 그러니까 부정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 형태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다시 뭐야? 정형으로 바꿔라. 즉 극한이 해석하는 형태로 바꿔라. 즉 모습을 어째라? 모습을 줘, 체인지해줘, 변신시켜줘. 아무렇게나 아니 되는 걸로 체인지 시켜줘. 방법은 뭐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변형하는 방법 전부 다 알고 있고. 즉 무슨 얘기냐면 사실 뭐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고 아니 그러니까 분수가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수로 나누거나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이래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 혹은 뭐 이쪽에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저쩌고 지랄 돼 있으니까 필요하면 모두 좀 할 수 있고 유리화를 할 수도 있는데 필요하면 분모를 유리화할 수도 있고 분자를 유리화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고 그럼 왜 하는 거냐고? 부정형 안 된다며. 그러니까 모습을 바꾼다고. 바꾸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2분의 1이라고 있는 걸 6분의 7이라고 쓸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여기다가 3 곱했으니까 너한테도 3 곱하는 거고. 그치? 내가 여기에다가 뭐 5 나누니까 여기다도 5 나누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분수나 아니면 등식의 성질을 깨지 않는 범주 안에서 즉 등식은 아니죠.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이 녀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물론 그때마다 뭐 이런 형태는 이렇게 해, 이런 형태는 이렇게 해 라고 지침을 주기는 하지만 굳이 그걸 외울 필요는 없다. 하다 보면 몇 개 풀다 보면 감이 오는 거고 그걸 자꾸 어떤 정략적인 공식으로 그 형태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고 외우다 보면 사실 그렇게 안 고쳐질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좀 당황한다. 나는 저것들이 지금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 정도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미적에 들어와서 이 파트가 막 신나고 그런 이유는 간단하지. 결국 수열의 극한인데 함수의 극한 문제랑 똑같이 느껴지거든. 다만 실질적인 문제의 차이가 있는 거지. 답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AN이라는 수열이라는 B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 여기는 AN이고 여기는 뭐 BN이었대. 즉 그랬더니 너는 4고
리미트 n이 무한히 갔을 때의 an 곱하기 bn이 됐습니다. 그때 너는 얼마예요? 3이 됐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지. an 제곱 플러스 bn의 제곱. 근데 여기도 가장 큰 범주는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게 아니라 야, 너 수렴해 an bn이. 근데 이 an bn이 수렴을 하는데 수열이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구나. 그냥 뭐 이제 그냥 리미트 n이 어떻게 되고 무한히 갔을 때 an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리미트 뭐 n이 무한히 갔을 때 뭐가 있는 거야? 뭐 bn이라는 작자가 있는 것이고, 에라 모르겠다 수렴하니까 어떤 값을 갖는다고 너 알파고 너는 뭐고 베타고 이러고 좀 끝나는 거지. 그래서 사실 뭐 문제 풀어서 건덕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됐고요, 4가 됐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됐고요, 3이 됐고요. 여기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라는 뜻 수렴하니까 전부 다 사칙연산 분배가 매우 자유롭다. 이 정도. 여기도 미적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이 수업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략 이 정도는 되니까 이과 가시겠다고 다들 맞추고 있는 거지, 그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17쪽을 보면 그럼 부정형 학습을 하는데, 자, 이게 수학 투수업이면 얘기를 열심히 해봤지. 리미트 n이 무한히 가는데요. 우샷 너는 n의 삼성 지랄 연병이고요. 너는 2n 제곱에 어쩌고 저쩌고예요. 자, 이걸 안 쓰는 이유는 결국 이 차수를 본다라는 것들은 스투를 통해서 너무 잘 알아봤고, 물론 얘는 수열이지만 결국은 이 차수와 이 차수가 동일할 때는 개수분의 개수를 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차수 대비 이 차수가 어떻게 더 작다는 거는 얼마로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이고, 이쪽 차수가 더 크다는 건, 분자 쪽 차수가 더 크다는 건 무한히 발산한다는 개념인데, 자, 이것도 인문용으로 미적분 강좌를 보고 있지만 인문용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수투가 수능 성적, 아니 모의고사 성적이나 아니면 내신 성적으로 3등급 정도 이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하면 안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굳이 0이에요 라고 어떤 이유 때문에 설명한다는 건 좀 멍청한 짓이지. 자, n3승으로 나누는 거 n3승으로 나눴더니 여기는 1 됐고 여기는 n분의 2가 돼서 그 지랄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 열심히 찾아봤더니 두 번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위에가 더 크니까 지금 여기는 리미트 이렇게만 쓸게요. 귀찮으니까 2-n분의 n3승입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무한대예요. 이 정도로 써주면 될 것 같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여기는 n 제곱분이 얼마? 5n이에요. 그럼 또 0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아, 여기가 저 문제가 3승이었네요. 정답을 이기겠다,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루트 우사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의샷 여기는 n인데, 사실 이 문제를 볼 때 차수를 둘째치고 이쪽 밑에 있는 녀석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부정형이 원래 섞여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애들은 자꾸 뭘 하고 싶냐면 유리화를 털어내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분모 문자의 차수를 봤더니 분모 쪽 차수의 최고차가 몇 차야? 몇 차씩이라고 해석해야 돼? 1차씩, 그치? 이거나 뭐 1차씩분의 1차씩이니까 개수분의 개수 뜨면 되겠구나 하고 정답은 그냥 1이군요 하시면 된다는 그런 얘기. 쓰잘데기 없는 얘기죠. 너무 자,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까지 이제 애들이 미적분을 몇 개를 선택을 했다가 그거 아니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약간의 된소리를 맞는데 이제 18쪽부터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투가 잘 된다. 아, 수원이 잘 된다. 수원이 잘 된다. 수원의 어디가? 아, 그러니까 얘들은 수열과 그다음 뭐 또 합산식 파트 시그마 이런 게 잘 된다.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1번 같은 문제도 쓰레기죠. 리미트 n이 이제 문과에 되면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넌 n 제곱분의 후룩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짱짱짱 여기까지 n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1부터 n까지 하고 있는 굳이 식으로 멋있게 쓰면 쫙 해가지고 시그마 k는 어디에서부터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k니까 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야 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너 보자마자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고, 그러면 난 여기서 필요한 게 2분의 1이 얼마? n제곱만 필요한 거고 나불나불.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가 됐습니까? 2분의 1이 되었다. 이 정도로 알아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굳이 뭐 식으로 보면 시그마가 또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리미트, 끝샷
n이 어떻게 되고요? 무한히 가고요. 이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더니 1 빼기 2분의 1에다가 1 빼기 3분의 1에다가 1 빼기 4분의 1에다가 1 빼기 n분의 1이 있는데 이 녀석들끼리 쳐 곱했대요. 그래서 니 곱하기 뭐 니꺼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더하기 2 더하기 이것도 좋아요. n까지를 쳐 더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로 나타낸 모양이야. 근데 뭐 저식을 좀 간단히 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는 이제 보통 식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별로 알죠.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이런 거는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게 이 소속감이 약간 병신이 없는 문제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수의 형태는 분모 분자를 확실히 구분하는 형태가 나중에 분모의 문제 풀 때 훨씬 더 편하고 좋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고 이게 뭐 되게 어렵게 나오는 것 같지만 계산 얼마? 2분의 1인 것이고 3분의 1인 것이고 4분의 3인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점점점 문제에 대한 해석은 네 머릿속에서 어떻게 들어가는가? 규칙성을 찾아야지 약분되거나 소거되거나 다 그런 거겠지. 그러다 보니 너는 n분의 n-1이 될 것이고 그러한 규칙성의 일련의 과정들은 이런 식으로 대진해 있겠지. 그치? 그쵸? 그래서 이렇게 뒤질 것이고 이렇게 뒤질 것이죠. 남는 건 뭐밖에 없을 거야? n분의 1밖에 없을 건데 그게 여기 뭐라고 돼 있었어? 제곱이 붙어 있었으니까 룰 제곱 그럼 n제곱분의 2n제곱분의 n제곱이다 뭐 이렇게 리미트 하고 들어갔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도 정답은 얼마가 됐습니다. 정답은 2분의 1이 대식공용으로 이렇게 됐겠지. 그 다음에 우리 똑같고 n 다음 띠리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슥슥슥슥 진돌할 것도 없는 것이지. 그러나 이제 찝찝하니까 하나씩 다 풀어는 보고서 리미트 n이 무한이 갈 때 이걸 무한 때문에 구한다는 뭐 꼴에 어떤 미정계수 구한다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어. 그냥 문제 나오면 풀면 되는 거야.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1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령을 했다고요? 그럼 이게 수령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어때? 최고차항이 동일하면 즉 이 차는 아니어라 이거지. a는 제로가 됐고 c는 얼마가 되어라? b는 6이 되어라 라고 하니까 자꾸 수학 원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확 난다고 그러지? 너무 쉽네 하고 여전히 또 넘어갑니다.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극한해가지고 뭔가 특정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4가지의 부정요소 모습을 전부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차수를 보라 이런 거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를 하거나 최고차항을 걷어서 빼라 이런 거고 우리 실제 이것만 하죠? 0분의 0꼴은 뭐야? 약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인수정리를 좀 보라 이거고 무한대 곱하기 약분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통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새로운 부정형이 나오거나 정형으로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인식하면 된다고. 어찌됐건간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문제 나가면 푸는 것이고 리미트 n이 무한히 들어왔어요. 설정 자체는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얼마니까 n이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 거지, 그지? 이제 뭐 그러다 보니 부정형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유리화는 항시 분모를 기준으로 유리화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가 됐을 것이고 루트 n이 됐을 것이고 여기 n 플러스 3에서 뭐를 뺐겠어? n을 뺐겠지, 그지? 그냥 나가면 배져버렸을 거라고. 그냥 보자마자 뭐야? 여기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얼마가 되었습니다? 0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으면 아이 지겨워. 이쪽에서도 이제 바라보면 원칙 무한히 가는데 여기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고 뭐지 이 소리가 아씨 그 다음에 루트는 얼마죠?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뭐 이렇게 됐겠지. 근데 이게 분모도 부정형이고 분자도 부정형이야. 왜냐면 밑에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고 위에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그러니까 뭐 이 새끼도 여기다가 얼마 정도 쳐 곱하고 너도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을 여기다가 쳐 곱하고 여기다가 곱했어야겠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얼마? 루트 n이어요. 이거 하나 곱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새끼도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유리화를 위해서 털어서 들어갔어요. 진짜 이쁘게 쓴 거죠. 이렇게 쓴 거니까 인지하시고 사실 이건 눈으로 하는 게 더 편하죠. 뭐 식을 쓰니까 눈으로 그냥 유리화를 한다는 거 여기서 펠레스에 대한 유리화를 하는 과정이니까
문제점 협차식으로 풀어주는 게 더 빠릅니다. 하진 않는데요. 근데 뚝딱뚝딱 풀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10n제곱 마이너스 n3승이니까. 아이고, 지겨워. 근데 이제 그래프를 아직 그려보지 않았죠. 나중에 그래프 같은 거 그리다 보면 사실 이거를 이제 실제 풀이는 세모창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갔을 땡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어디로 묶어서 n3승을 이렇게 딱 쳐놓고는 n은 n분의 10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치? 이제 그러다 보면 얘는 무엇이 되는 거야? 0이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무한이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됐더라? 마이너스 무한이 되죠.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가 끝내는 건데, 근데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사실 이게 2차 쪽이라도 개수가 10부터 100부터 1000부터 2차와 3차는 어떨까? n이 커질 때의 그 폭발성이 다르지. 예를 들어서 n제곱이라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커브를 띄고 있잖아. 그럼 n3승이라는 건 커브가 어떻게 되니까 n제곱이 굉장히 앞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얘에다가 10을 곱하면 여기다 10씩 떨어져도 나중에는 맨 처음엔 얘가 역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 새끼의 폭발성이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쪽 차수가 크다는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된다라고 인지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직관적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긴 했다. 하지만 저렇게 쓰는 게 나을 리가 없잖아. 그런 거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들이 수령을 했으니까 또 뭐 빠꾸 하나 내줄게, 미지수 하나 구해봐. 그런 것들을 우리 보통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21쪽을 보면 너무 쉬워서 재미없다, 진짜. 그지? 리미트 n이 그러면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찍어야 돼. 그래 다음에 오늘 하는 고생을 하는 거야. n제곱 플러스 1 끝하고 민사이지. 이제 뭐 3대 a의 값을 구해 어쩌고저쩌고 하세요 했는데 형아 a가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2입니다 라고 표현이 됐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어차피 수령을 하려면 이제 눈깔로 그냥 폴게. 그러면 여기는 루트 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일 것이고 대괄밥으로 그냥 분자쪽 여기서 실제로 1분의라고 했다고 가정을 하면 저쪽은 n제곱 플러스 어디에서 a에 대해서 n제곱 플러스 1을 빼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an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부정형이 된 상황이지. 어떻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부정형이 된 거고 너도 플레이 자체가 1차, 1차, 그 다음에 1차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2분의 얼마가 되었습니다. a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a의 값만을 찾는 거라면 정답은 6이다. 라고 하고 끝나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쉽게 하는 이유는 수투가 완벽히 잘 돼 있다 라는 가정을 해서 이렇게 쉬운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수업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뭔 수업을 저렇게 대충 하나 라고 하면 아 나는 지금 수업 1, 2가 족밥이니까 거기도 다시 갔다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장 미적분 학습을 멈추면. 자 이제 8번째 문제를 보면 리미트 뜨드드 이 극한이라는 건요 분배성이 굉장히 자유로운 새끼예요. 사칙연산에 대한 분배가 다 됩니다 라고 저는 극한을 얘기하고요. 실험식. 그 다음에 시그마합산식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분배성은 가능하나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분배는 되지 않지, 그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뒤에 배우는 급수는 결국 리미트 시그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칙연산 에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그마의 근간은 중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칙연산의 분배성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급수는 가능하구나. 근데 그런 식으로 인지해버리면 굳이 외우지 않고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의 값을 좀 구해주세요. 너는 3이어요.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죠. 답안지에서 뭐 어떻게 풀면 나는 셀까고. 더군다나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한다는 사람들이면 수능을 한다는 사람들이면 내가 뭘 어떻게 풀었는지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아. 그치? 서술형이 아닌 이상 좀 풀이 과정에 대한 집착을 좀 버리도록 하고요. 너가 분명히 어떤 값이라면 값이니까 그냥 이름을 하나 알파라고 적어준다면 이 분배가 지랄나게 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2알파 플러스 얼마분의 1분의 알파 플러스 5라는 잡자 3이니까 여기서 못 풀면 이제 병원 가야겠죠. 이 정도가 된 거고, 기본적으로 샌드위치 정리라는 걸 배웠었을 거야. 그래서 야 있잖아 샌드위치 정리 이런 걸 배우는데 쓸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fx가 있고
여기에 gx가 있고 여기에 hx가 있었는데 함수끼리도 대소관계가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가 가능하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 수렴한다는 과정과 여기다가 리밋을 어떻게 지랄을 하고 여기다가 리밋을 어떻게 지랄을 했다 이거지 그죠? 그랬는데 뭐 이 새끼도 뭐가 나오고 알파가 나오고 뭐 이 새끼도 뭐가 나왔다면 알파가 나왔다면 너도 닥치고 알파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끼는 게 있다고 돼 있는 거고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때려서 한 다음에 그냥 뭐하라는 거야 인지하면 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여전히 수열에서도 대소관계가 가능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가 대소관계가 있다는 것처럼 수열이 대소관계가 있겠지. 예를 들어 수열의 대소관계는 이거지. AN이 BN보다 예를 들어 항시 커요. 그렇다는 건 뭐야? A1도 B1보다는 크고 A2도 B2보다는 크고 뭐 이런 얘기겠죠. 죽을 때까지 이것들을 유지하고 앉았어 라고 하는 얘기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수열의 직접적인 수열의 대소를 진짜 본다는 거잖아요. 이 수열의 대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극한의 모습을 샌드위치 정리를 풀고 싶어 그냥 그 정도로 해석하기 때문에 뭐 수열의 대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아도 좋다. 하지만 함수처럼 수열도 대소관계가 있다. 이 정도만 인지하면 될 것 같아요. 9번이요. 그래가지고 뭐 9n 제곱이 고요 짠! 하고 여기는 뭐예요? n제곱 플러스 1에 곱하기 an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n 플러스 2에 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문제가 대해서 리미트 an을 구하세요. 이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건 뭐야? 아니 씨발 대화는 an으로 했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an을 이렇게 짜가리를 붙여놓고 이거지. 노란 새끼가 꼴 보기 싫으니? 하고 빨리 an의 형식으로 바꿔내라 이런 거고 빨리 바꿔내라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이 새끼는 어떻게 나가릴 빵이 되고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였는데 리미트 AN이었는데 리미트 AN이었는데 그지? 뭐 A는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도 리미트 때리고 너도 리미트 때렸더니 너도 부로 수렴하고 너도 부로 수렴하는구나. 그러니 당신도 부로 수렴합니다. 이제 이 정도 써준다는 문제의 플레이예요. 여전히 너도 못 풀면 대환장. 이제 조금 미적분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를 조금 다양하게 써볼까라는 시도가 들어왔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이 밑에 n이 무한대예요 라고 했을 때 1 플러스 n의 제곱분의 1자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에 n 세타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사인이 들어가는 이 기본적 범주는 뭐야? 마이너스 1번 플러스 1이지 그냥 제한물이 니는 뭐야? 삐걱해봐야 뭐야? 그냥 어떤 똑같은 함수? 그러면 얘는 지금 어때? 폭발적으로 커지지. 그러니까 이제 저 녀석이 띠크타카를 한다 그래도 결국 이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을 모으는 저력이 나중에 먼지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은 값이 얼마? 0으로 수렴한다 라는 논리적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하고 그래프로 그리면 좀 좋아져. 나중에 그릴 수 있게 되겠죠? 저런 그래프는 안 돼. 어쨌든 간에 마음 먹으면 초월함수라는 건 병신처럼 만든 그래프들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쁘게 그릴 수 있어. 이 정도로 해석하는데 여기까지가 일괄적인 함수의 수열의 극한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열을 분명 많이 넣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으쌰 그런 수열 중 이거야? 그런 수많은 수열 중 그러니까 리미트 n을 보내는 이 분에 맞는 수열 중 이 수열 중에 여기 있는 저 수열의 모습이 어떤 수열을 그냥 등비 수열인 거 있잖아. 여기 등비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런 수열을 등비 수열의 극한이라고 할게요. 당연한 거지. 수열의 극한 중에 굳이 저 수열의 이름이 등비였으니까 그치? 등비 수열의 그런 핵심은 뭐냐 이건데 등비 수열 물론 배웠겠지만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은 n번째냐, 첫항 A가 뭐냐, 공차 D가 뭐냐, 이제 이런 게 결정 요소였고, 등비 같은 경우는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n번째는 뭔데? 라는 거랑, 그 다음에 공 B인, 그지? R이 뭐야? 스. 이거지. 그리고 등비 수열이면 기본방에 R의 n승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치? 선생님 뭐 A 아래 n승 아니야? A 아래 n-1승 아니야? 그럼 일반적으로 굳이 표현하는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뭔가 공비가 거듭해서 겉해지고 있는 형태의 등비 수열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n이 셀이 무한으로 가는 거겠지. 맞죠? 그죠? 그러면은
이 등비 수열의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는 누가 좌지우지하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뭐 굳이 다른 거 안 쓰고 그냥 r이 n승이라는 표현만 쓸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공비의 범위라고 생각한다 라고 배웠을 거라고 보죠. 야, 공비 범위가 무조건 대빵이고 이 공비 범위 몇 가지로 나눠야 돼? 네 가지로 나눠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금 잘 학습돼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어쨌든 우리는 공비가 얼마일 때?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 거고, 짜자잔. 그 다음에 R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라고 나처럼 존나 무식하게 쓰는 새끼들도 있고, 아니면 나의 유식을 뽐내려고 어떤 새끼들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어. 마음대로 선택해서 써.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공비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라고 쓸 것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어떻게? 역시 이제 좀 유식하게 쓰고 싶은 애들은 절대값 R이 1보다 커요 라고 쓸 수도 있으며, R이 1보다 크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어떻습니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재할 수도 있어. 어쨌든 이런 네 가지 상황으로 구분이 되는데, 왜 그럼 이 네 가지 상황이냐 라고 하면, 생각해 보자고. 1의 n승을 사실 무한히 보낸다는 건 1됐다가 2됐다가 3됐다가 4됐다가 지랄 연명하는 거죠. 그럼 뭐 그 지랄 해봐야 이게 뭐야? 너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얼마로 수렴해? 그냥 밤낮 1이었다가 1이었다가 또 1이었다가 또 1이었다가 1이었다가 또 1이었다가 이런 거니까. 그냥 R이 1일 때의 계산 결과는 수렴값이 얼마야? 그냥 1이야. 오케이. 그런데 말이야, 이 지랄이 됐다는 거는 사실 이제 일일이 찍어보라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잖아. 야, 리미트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n승이야 이렇게 한 거지. 뭐 2분의 1 됐다가 4분의 1 됐다가 8분의 1 됐다가 16분의 1 됐다가, 하지만 0이 되지는 않지. 하지만 0으로 어떻게? 점점 가까이 가죠. 양수냐 음수냐의 차이는 이런 거 같아. 양수는 스르르 하고 1보다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지수함수가 전부 다 0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음수는 지수함수를 쓸 수는 없지만 뜸빵 이러면서 가겠죠. 그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허나 얘는 얼마? 0으로 가고 있다. 대각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분의 1이니까 보통. 뭐 아니면 근데 뭐 꼭 분의 1이 아니 3분의 1분의 1도 그런 거니까 똑같은 3분의 1분의 1은 안 되겠다. 5분의 1이나 100분의 1이나 뭐 그런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거고요. 꼭 1은 아니어도 상관없겠네요. 3분의 2여도 그렇고요. 어쨌든 분자 쪽, 분모 쪽을 보면요. 분자 쪽이 분모 쪽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함이 좀 약하죠. 분모 쪽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영어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1일 때는 티키타카를 하잖아요. 이때는 결국은 수렴이 아니니까 우리는 진동이지만 어쨌든 뭐라고 부를까? 발산질환을 해요 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 겁나 커지거나 겁나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얘도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등비수열의 수렴 범위는 어떻게 쓰는 거야? R이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나중에 저 차이는 우리 급수를 할 때 좀 차이를 인지해야 돼. 우리 급수의 R은 1일 때는 안 된다 라고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급수는 가서 얘기해야 되는 값이다. 저게 다야? 저게 다야.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사탕이 나올 때랑 안 나올 때랑, 그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니까 문제 보면서 구분하도록 해줄게. 여기가 이제 등비수열이 다고요.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를 풀 때 가장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공비의 범위가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문제를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 외우는 내용 아닙니다.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이용에 머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31쪽에 필수여기 11번 보도록 하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히 쓱쓱쓱 하고 연락하시고요. 3의 2의 n승, 마이너스 8의 n승. 이제 준수도 배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풀이 방식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죠?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문제를 풀 때 신경 쓰거나 혐오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여기 n이잖아, 그지? 그러면 공비가 포인트라면, 이 공비가 한눈에
들어와야 돼. 들어오면 해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눈에 빡 들어오냐? 한눈에 빡 들어오는 건 나는 보통 이렇게 틈틈 n승의 지배받고 있게 해줘. 무슨 얘기냐? 그럼 이런 이상한 거지 같은 표현을 쓰지 말라. 이런 표현도 있잖아. 이 병신 같은 표현이야. 왜 병신 같은 표현? n승의 지배받고 있는 이 공비가 뭐야? 라고 물으면 공비냐?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은 3이니까 3 곱하기 짜라락 짜라락 n승하고 9분의 1이라고 써요. n승의 지배받고 있는 당신이 명확하게 보이면 그 지배받고 있는 n승의 지배받고 있는 당신이 이 당신이 뭐야? 물이 공비가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따구로 써놓으면 어머 이 아 뭐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기분이 어떻다? 좋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신 다음에 이쁜 모양으로 바꾸는 방식을 답안지에는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으나 그 n승 마이너스 8의 n승 분의 샤랄랄라 여기는 8 곱하기 8의 n승이라고 해서 n승의 지배받고 있는 괄호를 반드시 만들어주며 3의 마이너스 2승은 3의 2승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1이라고 한 다음 9의 n승이라고 반드시 이렇게 n승의 지배받고 있는 자를 이쁘게 기재할 것이며 이때 문제 풀어봤었을 테지만 분모 문제는 자 이때 팁은 뭐냐면 분모 분자죠. 분모 쪽 공비의 절대값이 큰 새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 모양을 체인지할 때 이런 거예요. 이 체인지한다는 말이 뭐야? 아, 그러니까 부정형이구나, 이 새끼. 부정형 탈피를 하겠다,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왜 꼭 분모 쪽에 최고,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녀석으로 해, 그러면? 아, 다른 걸로 해봐. 그럼 계속 부정형이 나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말 그대로 정형으로 바꾼다는 건 해석이 되게끔 바꾼 다음에, 다르게 바꿔도 돼. 여전히 부정형이 나오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미리 푼 새끼들이 이지랄도 좀 해보고 저지랄도 좀 해봤더니 이러한 형태는 항상 분모의 공비의 절대값이 큰 녀석으로 분모 분자를 나눴을 때만 정형으로 바뀌더라는 팁을 준 거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나는 꼭 찍어 먹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실제로 파란 쪽으로도 좀 나눠보고 다른 걸로도 좀 나눠봐 하면 어차피 문제는 계속적으로 부정형으로 남아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8의 n승으로 9의 n승으로 나눈다고 치면 너는 1이고 그죠? 너는 마이너스 9분의 8의 n승이 되는 거고 그렇죠? 쓱. 그 다음에 너는 8 곱하기 8의 n승으로 8 곱하기죠? 8 곱하기 9분의 8의 n승으로 또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여기 리미트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공비니까 빵빵 해버리는 거고 1 마이너스 9분의 1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9분의 1이 되었다. 뭐 이 정도로 문제가 풀어지겠죠.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맞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맞고 여기 1 마이너스 0이거든. 여기는 마이너스가 아니거든. 플러스가 맞겠네. 다시 여기는 1이 된 거고요. 그렇죠? 문제가 좀 어디를 잘못 썼을 것 같아. 문제가 지금 가운데 들어있어. 저는 정치처럼 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이니까 31쪽을 이제 계속 보더라도 11번에 2번 아이고 그렇게 풀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등급수를 하나만 주기는 좀 민망하니까 부모분들 다 때려박아 놓고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고 뭔가 안 되는데 그 얘기 인즉슨 뭐야? 그 얘기 인즉슨 부정형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부정형이니까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바꿔 하는 거고 3의 n승 곱하기 3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2의 n승입니다. 2의 n승 곱하기 2입니다. 왜 이렇게 쓴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저분하게 쓰는 거 싫다고 n승에 지배받고 있는 대로 쓰는 게 좋다.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완전히 찢을 수는 없습니다만 얼마로 나눠야 되겠어? 3의 n승으로 나눠야지 라고 들어갈 거라고. 왜? 이게 2분의 1승이니까 실제로 3의 2n승으로 본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분모 문제를 3의 n승으로 나누면 3의 n승으로 나누면 여기는 9의 n승으로 들어가겠지. 루트 안에 이런 식으로,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9의 n승으로 들어가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새끼는 0으로 나가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새끼는 3분의 2의 n승이니까 0으로 나가리가 되는 거고, 이쪽 거 살아남아서 3이 되는 거고요. 이쪽 거 살아남아서 그냥 루트 1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가 됐어요? 3이 됐어요. 이 정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것이고요. 세 번째 문제도 그냥 풀어야 되나 싶지만 리미트 어디? n이 무한히 갔을 때 3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입니다 라고 했으니 얘도 이제 굳이 여기다가 쓰면 절대값이 큰 녀석으로 묶어줘라 이렇게 굳이 쓰고 싶진 않아. 그래서 적당한 정형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선생님이 왜 2의 n승으로 안 묶어줘? 그럼 또 부정형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의 n승으로 처음 묶으면 1-3분의 2이 얼마니까 n승지랄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1- 여기 제로가 되는 거고 무한대 곱하기 1이 되는 거니까 무한대다라는 거지만 사실 여기까지 끌고 가도 띨빵인 거지. 예를 들어서 3의 n승의 폭발적 증가와 2의 n승의 폭발적 증가는 둘 중에 뭐를 더 폭발적이라고 비교하냐라고 했을 때 3의 n승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얘는 더 원만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게 계속 만들어질 테니 무한히 커지고 있다라고 그냥 눈깔로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태. 31쪽에 이제 12번을 계속적으로 보면 짜잔 이렇게 보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갑니다 라고 했을 때 4의 n승 an 하고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얼마? 2승 분의 B샷 여기는 4의 n 플러스 1승 하고 플러스 2의 n승 an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치? 그랬을 때 이거 얼마야? 2인데 구하라는 걸 봤더니 리미트 뭘 구해라? 리미트 a n을 구해 주세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 너 뭐냐? 이러고 몰라 씨발 뭐 일단 과거말하고 있으니까 알파였겠지. 먼저 이렇게 줬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걸 떠나서 뭐 4의 1승 곱하기 a는 지랄 유명해 났어. 근데 또 거기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여기 9가 곱해져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여기도 병신처럼 써놨지. 나는 보통 이렇게 푸는 걸 즐겨한다라고 분명히 인지시켜놨다 이거야. 그런데 딴 걸 떠나서 여전히 너를 기준으로 보면 얼마로 나눴다라고 가정을 해야겠어. 절대값이 큰 녀석으로 위의 절대값이 큰 녀석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본다는 거지, 그치? 이제 그랬더니 밑에 쪽은 뭐만 남고 여기 n만 남고 여기는 뭐야? 빵이 되었다 이렇게 무한히 보냈더니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됐어요? 여기는 4가 되었고 여기는 또 뭐가 되었어? 여기는 2분의 1의 n승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얼마가 됐습니까? 0이 되었다 이거죠. 리미트를 했고요. 실제로 보면 얘는 지금 다 쌓아놓은 상태고 얘는 아직 쌓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썼어요, 기준을. 그래서 이 녀석은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뭐가 되었다? 알파분의 4가 됐을 것이다. 그때 얘가 뭐라고 했어? 그 값이 얼마예요? 그 값이 뭐 얼마? 2라고 했으니 이렇게 2라고 했으니 우리 알파는 얼마가 되었습니다. 뭐 2가 됐을 거예요 라고 해서 정답을 만들어주는 형태였을 거야. 뭐지? 또 있어? 이거 줘야 돼. 이거 나눠. 그쪽만 나오면 될 것 같아. 32쪽, 33쪽, 오늘은 33쪽까지 할게. 너무 신나지, 그치? 그건 뭐냐? 그래서 뭐 26번 하면 끝내나? 그래서 긁으면 이제 끝내는 거죠. 32쪽. 근데 여기 쉬운데 왜 공부를 안 했지? 1번. x의 n승 하고 x-2의 n승 등비 수열의 수렴 범위를 수렴할 수 있게끔 x값 범위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인데 뭐 밑에 키포인트 보면 또 뭐 이지랄 거 저지랄 게 나눠가지고 데이터는 공식처럼 나왔겠지만 그런 거는 다 쌀악션 하시고 기본적으로 수렴 범위라는 거는 뭘 수렴해야 돼?
기본적으로 수렴범위라는 건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수렴을 하면 공비라는 공비라는 R이 있을 건데, 그치? 이 공비라는 뭐 R이라고 표현을 하든 안 하든 R이 마이너스 1보다 어떻고 크고 1보다 어때? 작아. 너라는 새끼가. 근데 뭐 해도 돼? 같아도 돼. 이렇다는 거지. 그래? 오케이. 같아도 되는데 하나 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기가 이 새끼가 뭐래? 석탄이 조건치 0이네. 뭐야? 석탄이 0인데 다음은 5를 곱해서 0이고 또 0이고 또 0이지. 그러면 C 어떻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첫항이 0이면 이것도 공비와는 상관없이, 그죠? 첫항이 0이면 그냥 등비수열이라고 수렴한다고 볼 수도 있건데 라는 생각이에요. 뭐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보다 같거나 작다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첫항이라는 제가 0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봐야 되는데, 자, 나는 분명히 공비라는 걸 뭐 공식을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n승이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이미 이 공비는 동그라미지. n승에 집어갖고 있는 공비는. 그럼 여기에 이미 0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이게 공비이자 첫항이야. 왜? 여기다가 1대를 박으면 이게 첫항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것저것 거리지 말고 그냥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떻고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는데, 이제 여기는 뭘 물어보는 거야? 고등수학 3을 물어보는 거지. 야, 그럼 2차 부등식 1식과 2차 부등식 2식이 있어. 그냥 끝나는 거야. 연립부등식을 풀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끼 같은 경우는 n승의 제곱하고 있는 애가 뭔데 그랬더니, 그럼 뭐 떠나서 2-x분의 x, 마이너스 x 있으니까 곱하기 2-x의 n승이라 n승의 집을 있는 공비는 너란 말이야. 2-x, 그지? 그런데 이런 2-x가 1이 이렇게 된 거지, 그지? 누구랑 누구 사이에? 마이너스 1과 누구 사이에? 1 사이에 크거나 같거나 작을 수 있으며, 그때 여기 있는 2-x분의 x는 2는 될 수 있다, 없다? 2는 될 수 없어야 된다. 왜? 그거는 뭐에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삭제한 상태로 생각을 하려고 하겠지, 그지? 이며, 그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봐. n에다가 1을 넣으면 여기다가 넣든 1을 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0승이니까 1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첫항이 얼마야? 첫항이 x라 보니까 2-x가 여기 있다는 말로는 첫항 x, 즉 첫항이 0이 된다는 조건을 잡아보잖아. 못 잡지, 그치? 이거 따로 추가해줘. 왜 여기는 추가해주고 여기는 안 추가해주냐? 여기는 요 말 안에 첫항이 없어. 근데 여기는 공비 안에 첫항이라는 말이 이건 있어버리지, 그치? 그렇기 때문이야. 이걸 뭐 굳이 맨날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단 하나 첫항이 0일 때도 공비의 값과 관계없이 공비수열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정도인 것 같고요. 문제를 푸는 거는 제가 같이 풀어드릴 일은 굳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빡치는 게 필수에드 13번이 지금까지는 보면 대충 공비가 그래서 2분의 1이냐, 뭐 3이냐에 따라서 문제를 뭐 수렴이냐, 발사이냐 이렇게 정했잖아. 그래서 다시 얘기해주면 등비수열의 극한의 가장 포인팅은 이 녀석의 포인트는 공비지 뭐. R이 절대값 R이 얼마? 1보다 어떠냐? 작냐? 같냐? 마이너스 1과 같냐? 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때 어떻게 된다고? 이때 수렴하는데, 이때 수렴은 0으로 수렴하고, 이건 1로 수렴하고, 얘네들을 뭐 한다? 발산하세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제 고등수학을 들어와서 좀 짜증나는 부분은 숫자를 딱 주고 문제를 푸는 거에만 익숙했는데, 근데 그러한 정보가 미미하면 어떻게 알아? 네가 미지수가 거기 나와 있으니까 미지수 나름대로 너의 개념을 가지고 나눠라 이렇게 주니까 짜증이 난다고. 그래서 얘가 우리한테 준 거는 어떤 수열이 있었나? 그래? 뭔데? 1 더하기 R의 n승 분의 여기는 얼마? R의 n승이야. 이렇게 줬다는 거지. 이거 극한을 좀 조사해봐 라고 하니까 이 친구 팔짝 뛰는 거지. 야, 씨발.
내가 너는 리미트를 딱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이 R이라는 것들이 N승의 질을 갖고 있는 뭐가 되는 거야? 공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시작은 여기가 처음부터 2분의 1, 2분의 1이었으면 세상 간편하게 2분의 1의 N승이 2분의 1의 N승이 빵빵이니까 1 더하기 0분의 0입니다 하고 끝났을 텐데 이 새끼가 R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았으니 아이 귀찮아 돼질 것 같아요 하더라도 내가 나누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너일 때 한번 풀게, 그 다음 너일 때도 한번 풀어볼게, 그 다음 너일 때도 한번 풀어볼게, 그 다음 너일 때도 어쩔 수 없다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따라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분배성이 막 가잖아, 그지? 왜냐면 0으로 수렴하니까 너는 1 더하기 0분의 0이라고 해서 0으로 수렴했다라고 하면 되는 8자인 거고, 그 다음에 R이 되면 어차피 N이 무한히 가나마나 종속분수 영향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1 더하기 1분의 1이 돼서 야 이때는 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며, 그럼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요 한 거잖아, 그지? 그럼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에 N쓰면 티키타카 막 지랄 연병하지, 그지? 그러니까 보면은 이 마이너스 1에서 N이 짝수 생길 때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됐다가 그 다음에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 1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마 문제에서 그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R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걸 아예 그냥 정식화해서 얘기해 놓은 것 같아요. 문제 실제로 그렇죠, 그죠? 만약에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저렇게 빼버리면 됩니다. R이 1보다 클 때는요 실질적으로 분배를 딱 때려 넣으면 발산하죠, 그죠? 근데 그럴 때 분배 어떻게 하라고 했어? 분모 분자를 아래 N승으로 나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제 아래 N승으로 나눴더니 0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0 더하기 1분의 1. 너무 개념 없이 풀었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풀었다는 거고, 얘만 한 번 더 얘기하면 스르르 1이니까 여기 얼마로? 아래 N승으로 나누고, 여기는 아래 N승분의 아래 N승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아래 N승분의 너무 자세하듯이 N승으로 나누고 이런 시간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1이 된 거고, 1이 된 거고, 여기는 R이 1보다 큰 건,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 같은 모습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0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1이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지. 여기 이제 기반이니까 33페이지까지 유제 풀고, 여기에다가 문제집 하나를 더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그럼 RPM이 얼마나 이쁘게 풀어져 있어요? 다 이쁘게 풀어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기는 뭐 이 정도만 하고, 여기는 뭐 굳이 연습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급수 전부 다. 나야. 다음 시간 내일은 급수를 다 조져야지. 내일까지 어디까지 나가냐? 여기까지 갈까? 많이 하면 그러니까 내일은 조금만 해서 62페이지까지 끝낼게요. 금방 해요.